이 민주당 내에서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종로에는 정세균 전 의장이 종로 지역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한번 하셨지만 이번에 출마하는 걸로 종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종로에서도 한번 만났는데 임종석 실장이 선배님 저 종로로 짐 좀 옮겨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세균 의장이 그래라. 뭐 둘이 상당히 껄끄러운 사이까지 갔었잖아요. 전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종로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대권으로 향하는 정치 1번지라고 불릴 정도로 종로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차기 대권까지 도전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김진 기자가 잘 얘기했던 것처럼 선배와의 상의 없이 일단 짐부터 던진 겁니다. 여기에 내가 나갈 거니까 자리 확실하게 내가 점 찍은 곳이야라고 했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은 내심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을 지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계에서 은퇴하고 한 국가의 원로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아직 정치에 조금은 더 남은 본인의 역할이 있다 판단하는 것 같고 임종석 실장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비키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던 저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게 재밌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선배와의 껄끄러운 사이까지 감내하면서 총선 도전했었던 그가 불출마 선언했느냐? 두 가지 이유. 네. 첫 번째는 공천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의장을 빼고 나서 공천을 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는 경선해야 됩니다. 예. 지역구를 탄탄하게 관리해왔던 정세균 의장을 밀어낼 자신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아니면 정세균 의장을 밀어내고 임종석 시장이 오더라도 최근 있게 되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정세균 의장보다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아마도 자치적인 분석이었을 겁니다. 일단 공천을 못 받는다. 공천에 대한 어려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잘 봐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윤영찬 수석이 발끈했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약간 발끈 같은 느낌이라고 봤는데. 조금 전 윤영찬 수석의 말이 예. 한 발 더 나갔다. 한 발 더 나갔다.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기의 상징적인 인사입니다. 그럼요. 북한도 같이 가고. 그럼 내년도 총선에서 임종석 실장이 나가는 순간 전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프레임이 형성될 건데 임종석 실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집권에 대한 심판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좀 비껴가려고 하는 선거 구도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임종석 실장이 빠졌다는 건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함께 몸을 담았던 청와대 인사들조차도 앞으로 총선에서 공천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라고는 예고편을 보여줬다.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나빠지는데 다른 수석들도 다 빠져라. 여기서 같이 나가기가 어려운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누굽니까? 86세대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상징입니다. 386 중에 386. 우리가 조국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얘기했던 게 민주당을 향해서는 86 이제 그만해라. 예. 86 용퇴할 때가 됐다고 가장 강력하게 돌직구를 잡고 우리 박용진 의원도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86 다 빠져라. 왜냐하면 이제는 86세대가 아니라 70년대생들이 나서서 정치를 쇄신해야 될 때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박용진 의원 얘기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기도 합니다. 86 다 빠져라. 86의 상징적인 인물인 임종석 실장이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 발끈한 것도 이인영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86들이 긴장하고 있는 터라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가 상징하는 게 저는 상당히 많은 다목적 포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에 살림집을 은평에서 종로로 옮기던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를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살림집 이사를 네.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예. 뭐 종로로 살림집은 옮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자, 이게 지난 5월의 발언이었고 3주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난 사람의 증언도 오늘 나왔습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임종석 실장은 이랬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임종석 실장과 아주 각별한 사이인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A씨 의원이 선배 의원이죠. 야, 종석아, 내년 2월까지만 버텨라. 정세균 선배가 비켜주면 들어가고 만약에 정세균 선배 안 비켜줘도 야, 너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잖아. 너 갈 데 많아. 딴 데 많아. 초조해하지 마. 라고 하니까 임종석 실장이 형, 내가 바보요. 이 말은 형, 나도 알아. 나 갈 데 많은 거. 나 걱정 안 해. 초조해 안 해. 3주 전에 약주를 한잔 하면서 두 사람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형, 정하 형, 내가 바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맞아요? 제가 해석한 거?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3주 전에
가까운 중진 의원이 걱정스러워서 그다음에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뭐 그런 거 걱정하니까 내가 바보입니까라고 얘기한 거는 당연히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라는 답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3주 사이에 3주 사이에 뭔가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 않았을까. 최근에 보면은 뭐 여야를 불문하고 다 인적 쇄신 뭐 정계 은퇴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병민 박사님 쭉 다 분석해 주신 것처럼 이러저런 요구들이 많은데 그에 맞춰서 3주 동안 상황이 좀 많이 변했다. 생각이 많이 변했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거기에 하나만 좀 굳이 제가 보태면 그 지역구 사정이 녹록지 않고 그다음에 혹여 총선이 문재인 정권의 심판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분석에 초점이 있는데 저는 혹여 이런 점도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청와대 참모진들이 뭐 60명이 나와서 총선을 출마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386, 586 운동권 세력에 대한 그 변화 그다음에 쇄신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내가 그거에 대한 부담을 다 지고 갈 테니까 예. 제발 좀 여기는 우선 놔둬라라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그런 점도 있지 않았나. 나 혼자 갈 테니까 나머지 우리 있었던 참모들 청와대 참모들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지 말아라. 나 나갈 테니까 386 모두 다 그렇게 싹쓸이 하지 말아라 라는 일종의 그 자기 희생 예. 이런 점도 조금은 있지 않았나라는 평가도 좀 해봅니다. 박정환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해석해 주셨는데 박윤진 의원님 앞서 김병민 박사가 해석했던 첫 번째 나와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다른 얘기들보다는요.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비서실장이고요. 또 대통령의 당선의 1등 공신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총선에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되게 중요한 거죠. 찾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압니다. 종로에서 출마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고민 끝에 불출마 그리고 정계 은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그 진박 인사들, 간별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 김무성 의원의 뭐 언론 인터뷰를 보면 40명 날리고 TK 혹은 대구만이라도 이른바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천권 주라 이렇게 제안이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한테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이렇게 저렇게 그 공천권에 개입해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초대 비서실장을 했었고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인 임종석 실장마저도 전 실장마저도 이런 그 자리 잡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패한 거다? 예.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거다? 네. 그리고 본인은 여러 고민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배려 없다.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이라고 그래서 뭐 다른 생각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예외 없답니다. 배려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양정철 그 연구원장이 민주연구원장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헌신할 생각을 해야 되지. 청와대 출신이라고 하는 그걸 달고 뭔가 이렇게 빛을 보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미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이해찬 대표는 청와대 출신들 찍어서 한 건 아닙니다. 저희 현역 의원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누구도 예외 없다. 경선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원칙, 두 원칙에서 적어도 청와대와 대통령이 그 여당의 공천, 총선을 앞둔 공천에 이렇게 저렇게 그 개입을 하고 입김을 행사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이전 정부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하는 경선 원칙. 누구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경선을 거쳐야 되지 누구 때문에 배려받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존중받는 이런 과정은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저는 이제 이번 또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전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본인이 선택한 걸로 봐서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희생될 테니까 386들하고 청와대 출신 좀 봐주세요. 이 사인보다는 나 봐라. 오히려 배려도 없고 예배도 없다.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